자, 이렇게만 스스로가 해도요, 사투리 교정 3개월이면 확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 잡을 수 있고요. 잡으면서도 뭐까지 얻을 수 있냐면 그 전문가들이 구사하는 가장 정확한 표준어와 장단음 포주까지도 같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녹음 다시 듣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 부분 할 텐데 음성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괴성 금지. 예, 중요한 면접 앞두고 노래방 가서 금지곡들 말 달리자, 넌 내게 반했어. 참고로 저는 방송하다가요, 성대 결절이 왔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사실은 이제 제작국에서 이제 제작국 PD와 작가와 즐겁게 밤새 술 마시면서 노래를 불렀어. 근데 또 분위기를 띄우려면 내가 넌 내게 반했어. 넌 내게 반했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방방 뛰면서 그 클라이막스를 같이 좀 뭔가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막 목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방송을 하는데 새벽 한 2시까지 마시고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성대가 부어서. 정말 안녕하십니까 정부센터입니다. 이렇게 방송했어요. 방송하니까 바로 국장님 내려오시고 중에 끝나고 나서 심할서 쓰고 양식은 또 잘 쓰는 선배가 있어서 그래서 그 선배한테 받아가지고 했죠. 근데 목소리는요 여러분 손끝에 이렇게 베면은 손끝에 여기 칼집 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프겠어. 성대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마르다라고 한다면 이미 늦은 거야. 어떻게 해요? 멀쩡할 때 말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기계적으로 5분에서 10분 계속 말을 하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멀쩡한데도 마셔주는 거예요. 어떻게 마시냐면 보세요. 조금씩 자주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들숨에 맞으면 이렇게 되고 조금씩 자주 뭐냐면 촉촉하게 적시기만 해주는 거. 카페인 자제 하루에 6잔 이상 커피 마시고 있는 분들은요 줄이세요. 3잔으로. 금연 금주. 예, 담배는 피지 마. 예, 담배 끊어. 예, 저 얼굴 보니까 담배 피울 만한 얼굴들이 있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금연주의자고 또 그리고 예. 그때를 흐르면 오히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건 금단 그 금단 현상이고요. 일단은 성대뿐만 아니라 몸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알코올과 흡연 같은 경우는요 이 성대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고요. 흡연은 궁극적으로 내가 담배를 갑자기 끊었다고 해서 목소리가 막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예 담배는 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술은 제가 마시기 때문에 여러분께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안 되고 다만 중요한 어떤 면접이 있을 때는요 이 술을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부담이 적습니다. 수분 섭취, 헛기침은 이건 여러분이 막히잖아요. 한 번에 뚫으려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여기에 따가움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다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똑같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부드럽게 그냥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러 번 길게 풀어낼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캔디, 홀스, 목캔디 이런 것들 있죠? 사실 엿이 최고예요. 중요한 면접 앞두고 엿 드세요. 그러면 여기가 코팅되는 효과가 있어서 갑자기 말할 때 이렇게 음이탈 나는 거를 좀 방지해줘요. 그래서 아니면 사탕도 충분하고 그래서 녹여 드시는 거 꾸준히 가시기 전에 계속 녹여 드시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그 면접장으로 가는 중간에 천천히 녹여 드시면서 손으로는 블르르르 하고 있고 곡식 한번 이러면서 준비하시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교재 50페이지를 보시면 시간과 횟수, 장소, 그 외 나머지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있으니까 읽어서 저와 함께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침마다 보이스 트레이닝 20분씩 할 건데 욕심을 좀 가지세요. 20분 하는 걸로 하지 않고
하고 나면요, 한 몇 번만 해보면 이 순서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필요한 것만 넣어놨거든요.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푸시업도 있고, 벤치프레스도 있고, 인클라인, 디클라인,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푸시업 하나면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여러분이 바디빌더가 되지 않는 이상. 그 대신 언제 어디서나 자주 할 수 있고 가볍게 할 수 있는데 꼭 헬스장은 가야지만 운동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헬스장 가기 위해서 가서 옷 갈아입고 이런 게 아니라 발성과 소리는, 발음은 일상에서 아무 때나 생각날 때마다 쉽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짜놓은 커리큘럼이니까 여러분이 쉽게 좀 자주 반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질문이, 선생님 저 이거 맞아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 많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 뭔가를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가장 발성, 보이스 트레이닝에서 실패하는 게 뭐냐면 의욕이 너무 넘쳐서 빠르게 변하고자 하시는 분들. 아무리 훌륭한 트레이너도 이틀 동안에 근육질로 만들어줄 수 없어요. 제가 14일 동안에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 뭐냐면 운동하는 횟수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뒤에 선생님 제가 목소리가 발음이 완전 교정됐어요 라고 글을 올리는 것들은 말리진 않겠지만 실제로 자기 느낌과 이런 거에 연연해 하면 잘 안 될 때는 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냥 군대식 용어로 까라면 까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하라면 하는 거고,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서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요. 나중에 제가 많은 학생들 중에 소리가 많이 좋아지는 친구를 직접 봤거든요. 한 3개월만 집중적으로 해도, 이게 준비생이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 본인은 본업이 그쪽이니까. 소리가 확 커지는 걸 느꼈고요. 발음도 정확해지는 걸 느꼈고, 꾸준히 집중을 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리와 발음이 좋아지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근데 자기는 매일 소리를 듣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3개월 전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 조음기관이 발달됐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조음기관이 이 친구 중음이 강해졌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니은음가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야, 목소리 좋아졌다, 너.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보이스 트레이닝 했는데 뭐라 그럴까? 야, 너 연애하니? 야, 너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나와요. 왜냐? 상대방은 시각적, 음성적, 내용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안에 음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상대방 볼 때 그 사람 왠지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더라. 안에는 알고 보면 큰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느끼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그 긍정의 에너지,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목소리 보이스 트레이닝만 했을 뿐인데도 소개팅에서 애프터가 연결되고 면접에서 합격이 높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들이 더 많이 시너지가 날 수 있으니까요. 같이 꾸준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리하자면 음성에 대한 기본 이해, 그 표 있죠? 그림도 보셨고, 발성, 발음, 속도, 포즈, 억양별 내용을 숙지했고요. 15분 아침마다 보이스 트레이닝, 그리고 평소 음성에 대한 습관 관리까지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이제 실질적인 앞으로의 온라인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10분 강의를 10분을 꽉 채워서 할지 15분을 할지 이런 것들은 제 마음이에요. 하다 보니까 7분에 끝날 수도 있고 3분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 없어요. 그 대신 중요한 여러분이 가장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깨워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습할 거냐면, 언어 형성기에 여러분이 소릿말을 먼저 배우고 나서 글말을 배웁니다. 소릿말이란 건 뭐냐면 그 동물과 유사한 원초적인 그 태아가 엄청난 지능이 형성되면서 엄마의 그 소리와 입모양 보면서 엄마를 따라해요. 그러면서 엄마 그러면 엄마라고 하면 이 사람이 반응하니까 그 다음 엄마 그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7살, 8살 때 뭐 하죠? 받아쓰기를 하면서 엄마 하면 임마라고 써놓고 틀리고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가 합니다. 그러면 발음은 이미 3, 4, 5, 6, 7세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글말로 대입시켜서 여러분의 언어 체계가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교정하는 것은 그 초반에 만들어진 언어 체계를 교정시킬 겁니다. 단서름이든 발음이 부족한 친구들이든 훈련 방법은 동일한 방법이에요. 엄마를 보고 했듯이 제가 입모양, 제 얼굴 다 넣진 않고요. 요만큼만 넣어서 뻗은 가지 이렇게 해놓으면 동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 입모양을 보고 보이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손거울로 모니터 옆에다 두고 눈을 돌려서 내 입을 보면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교정을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 방법 하나입니다. 단서름인 분들, 제가 1대1 코칭하면서 단서름인 분들을 원리도 설명해주고 혀를 이렇게 당겨주세요 많이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런 설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결국에는 제 입모양을 정확하게 보고 따라하는 거지 어떤 설명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면서 그 입모양 따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발음 동영상을 계속 드리면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하면서 발음 부분에 있어서 차근차근 교정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습을 많이 하고 나면 없을 때 나 혼자서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요. 스마트폰으로 자기 동영상으로 자기의 말하는 것을 찍고 다시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있거든요. 거울로 보는 것도 말하느라고 신경이 쓰여서 못 봐요. 요즘 스마트폰이 엄청 잘 돼 있어서 정말 잘 돼 있어서 그대로 보고 다시 보면서 본인의 입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셀프 트레이닝을 해드리고요. 14일간의 과정 속에서 300명을 제가 온라인으로 해요. 한 명 한 명을 첨삭하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올릴 거야.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봐주고 싶은 마음으로 수업에 임할 거니까 예, 한 명 한 명 봐주긴 불가능해요. 예, 저도 지금 분유값을 벌어야 되고 오늘도 아까 그 아내와 이마트에서 아기들과 아이와 함께 쇼핑하고 오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스터디가 제 일상이 거의 무너질 정도의 메인 코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14일간 효율적으로 할까 해서 강의도 제가 그냥 그거 하나면 진짜 1시간 강의를 매일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진짜 거두절미하고 딱 10분 강의로만 딱 드리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루 연습하고 그럼 그거 가지고 하루 연습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 가지고 2주일은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린 거 가지고 2주일. 그런데 커리큘럼상 정신없이 진행될 거지만 일단 여러분에게는 데이터와 공부하는 자료와 연습하는 방법이 쌓일 거니까 14일에 끝나지만 여러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리면 같이 다운받아서 보고 제가 혹여나 교재라든지 대본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다시 다운받아서 연습을 하고 매일 카페에 들어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시는데 이거는 뭐냐? 솔직히 자신과의 싸움과 훈련이죠, 여러분이. 올린다는 건 뭐냐? 자기에 대한 어떤 약속의 지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올려도 되고 못했는데도 막 잘 보일 필요 없어. 아이디라서 누가 누군지도 몰라. 다만 각자가 이왕이면 저와 함께 하는 거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저녁마다 올려서 저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글을 보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못했으면 죄송해요. 못했습니다라고 올리세요. 예. 그래서 솔직하게 편안하게 되고 안 되고 잘 어렵네요. 안 되네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출석 체크가 숙제 검사가 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Q&A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 중에 다 답변을 드리긴 어렵고요. 그 중에서 보면서 요거만큼은 내가 공통적으로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올려드리겠다는 것만 엄선해서 좀 Q&A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4일간에 최대한 각자가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은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끝나고 나서도 꾸준히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사항 있으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커리큘럼에서 발상과 발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신다길래 제가 좀 개인적 궁금한 걸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제가 지방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투리 억양과 약간 연관이 되는 건데 평소에 말할 때나 아니면 대본 같은 걸 읽었을 때 되게 인위적이고 딱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섀도잉도 해보고 오버랩도 해봤지만 막상 혼자서 얘기할 때는 변화가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이럴 때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본인 지역이 어디시죠? 저는 대구요. 대구요. 그러니까 경북과 경남의 사투리의 억양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 첫 부분에 강세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경북대학교와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본인도 말할 때 처음에 이렇게 억양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눌러주기만 한다는 생각으로 말만 해도 우리말 표준어는 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사성이라서 걔네들은 뭐 엄청 이렇게 현란하지만 우리말은 그냥 평평하게 말하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본인은 지금 말할 때도 이렇게 처음에 강세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할 때 처음 강세만 조금 눌러주시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올리지 말고 편안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는 막상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그래서 훈련하는 방법 중에 연습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연습은 꾸준히 지속해 하시고요. 마지막에 손으로, 저 같은 경우 손으로 좀 많이 했거든요. 박정현이 애드립 칠 때 이렇게 손과 음이 같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좀 평평하게 말하기 위해서 연습을 좀 하시고, 말할 때 첫 음절에서 내가 강세가 들어가니까, 대구 사투리의 특징이 그거니까, 그 부분만 줄여들어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혹시 또, 지금 질문 있으신 거 있으세요? Q&A로 올려주셔도 제가 답변을 안 달아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아무거나, 있는 것들 다 말해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시옷 발음 때문에 참여했거든요.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조음기관 자체에서 시옷 발음과 치조음과 단서음이 섞여 있는데요. 치조음은 치아 사이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나오는 소리예요. 따라해보세요. 사 해보세요. 그럼 치아 사이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열리면서 나오죠.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구강 구조상 부정교합일 때는 이를 다물었을 때도 이 틀이 남아서 바람이 새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치과 치료를 좀 받으시면서 발음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한 10%고요. 나머지 90%는 습관적인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 발음을 하실 때 제가 치조음 훈련용 문장을 또 그 교재 뒷페이지에 있어요. 교재 뒷페이지에 치조음 훈련용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읽으실 때 시옷 발음에서 발음이 샌다는 것은 발음을 하기 전에 먼저 공기가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아니라 사사기, 상상, 상시 이렇게 이가 열린 상태에서 발음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치아를 문 상태에서 이를 다물고 상상, 상시, 사사로운, 사심이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 문장들을 읽고 발음해 보시고요.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코칭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을 보고 듣고 자기 입모양과 동일하게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만 가장 한계가 뭐냐면 춤을 논문으로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가장 좋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영상으로 많이 따라하잖아.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이제 옆에 가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만져주면 더 좋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일단 그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약간 단서름도 있거든요. 혀의 단서름의 특징이 본인이 말할 때 이제 한번 보시면 혀가 살짝 앞으로 지금도 방금 말씀하실 때 살짝 앞으로 도출됐어요. 그래서 요걸 느 해보세요. 그러면 혀가 아래로 이렇게 깔리거든요. 자, 이런 느낌으로 혀를 좀 당겨서 말씀을 하시면 줄어듭니다. 단서름이. 자, 이제. 좀 비슷한데 저는 지읒 발음 때문에. 시옷, 지읒, 치읒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장 안에 지지자들을
주진모를 사랑하는 지지자들의 이런 것들을 나왔거든요. 그 문장 같이 읽어보시면서 똑같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지 해보세요. 지지자. 자, 이런 발음들 있죠.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되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안 되는 발음들은 그냥 깔끔하게 2만 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뇌로서 생각하지 않고 그 소리값을 몸으로 익히기. 자, 의사 이런 친구들 꽤 많아요. 근데 의사라고 하면 또 따라해요. 하지만 또 대화 나눌 때 의사라고 말을 해요. 의사를 깔끔하게 2만 번만 몸으로 익혀요. 그러고 나면 또 의원 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의원을 또 2만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2개만 받을게요. 예. 우리문장 같은 거 할 때 보면은요, 답변할 때 이렇게 억양이 밋밋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지금 밋밋한 이유는요, 강조의 포인트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강조의 포인트라는 것은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빨리 끝내줘야겠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을 할 때요, 장음을 지키고 강조를 주면 억양이 살아나는데, 예를 들어 중요한 것은 할 때요, 중요가 강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을 하거나, 히읗음가를 지킨다고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장음을 지키지 않고 말을 한 거나, 이게 말을 한 거나, 이렇게 장음을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에 강조를 주시고요. 강조를 주시면 본인이 톤을 생각하지 않아도요, 소리는 이렇게 강조와 함께 살짝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가장 듣기 좋은 음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좀 밋밋하게 말한다는 것을 줄일 수 있고, 포즈도 같이 주시면서 말씀하시면 돼요. 예.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예. 그렇죠. 마지막에 한번 끝낼게요. 저는 발성이 좀 부족해서 왔거든요. 예. 소리 좋은데? 저는 발성이 하면서 소리 좋은데? 좀 많이 부족한데요. 이거를 발성을 좀 잘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발성을 잘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이라는 게, 제가 얼마 전에도 지망생 남자친구라고 하니까 웃기네. 남자 학생을 만났어요. 그런데 나와 얘기할 때 소리가 작아.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소리가, 제가 원래 초면엔 좀 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목소리 작은 친구들 발성 있죠? 따로 훈련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대화의 공간 안에서의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좀 크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저는 목소리가 좀 작아요. 크게 말해보세요. 선생님, 좀 이렇게 크게 해요? 하면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 좀 피곤해요. 라고 말을. 피곤할 정도로 늘 말을 할 때 힘을 줘서 말씀을 하시면, 그게 사실 트레이닝입니다. 발성에서는. 일상에서 여러분이. 아셨죠? 예. 그러면 곡성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목소리가 크게 나오려면. 그러면 배에서 이렇게 좀 뭔가 묵직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배에서 묵직한 건 변비고요. 자, 그리고 아까 지금 언어에서 이제 나오려면이라고 했는데, 예, 오다가 기본형이죠. 그러면 오려면이 아니라 오려면, 하려면이 아니라 하려면. 자, 리을로 붙은 언어는 고치세요. 유일한 건 놀려면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묵직하게 뭔가를 느끼면서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어깨와 가슴만 쓰지 않겠다는 생각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대단한 배에서 복근에 이런 게 아니라, 말을 할 때는 오히려 편안하게 어깨와 가슴만 올리지 않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되시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강하게 좀 크게 얘기를 하면 어투가 좀 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톤을 높이는 것과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톤을 높이게 되면은 격앙된 소리가 나는 거고요. 이땐 소리가 작아도 격앙된 느낌이 나고요. 톤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기만 많이 내뱉겠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목소리가 내가
약간 미톤이라고 말을 하죠. 신뢰감 있는 톤으로 말을 할 때 공기만 많이 내뱉는다. 그러면 의식을 특별히 하였죠. 올라가지 않도록.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소리를 쏜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지금 강의할 때도 톤이 올라가지 않고 잘 들리죠? 그건 뭐냐? 공기를 많이 내뱉는 건데, 아까 올라가지 않도록만 신경 쓰면서 하면 억양이 뭐 격앙됐다거나 튀지 않습니다. 예. 자,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모든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제가 그 교재에 있는 페이지와 함께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요. 적어도 월요일 처음부터는 교재 같이 펴면서, 제 음성이지만 교재 같이 펴면서 할 수 있도록 주말 동안에 꼭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일반 아무 서점에나 가서 구매를 하려면 없어요. 뭐 이게 무슨 소설책이나 뭐 유명한 작가 소설책이 아니라 전문 실용 서적이기 때문에 인터넷 구매라든지 아니면 큰 대형때 재고 파악하고 가셔서 주말에는 꼭 하셔서 월요일에 같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아까 질문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